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중2-2 과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2 과정이 제일 난이도도 있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하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하 과정이라고 해서 중1 하에서 한번 이런 과정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때는 되게 기본 개념, 기하 파트, 기하에서 필요한 기본 과정들만 익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2 하 들어오면서부터는 내용 자체가 이제 정말 기하다운 기하를 배운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중2 하 첫 번째 단원을 보시면 삼각형의 성질 이어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정삼각형,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은 삼각형의 내심, 외심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공식으로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닮음 가서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아닌 왜 이렇게 됐는지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하 파트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 지나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가끔 테스트를 보러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이거 배운 지 오래돼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수학이라는 게 한때 쓰고 버리는 학문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는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원리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진정한 자기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하 파트에서 이렇게 수학다운 공부를 하게 될 때 공식에만 대입을 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 과정들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연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기본 개념서에서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 교재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그 내용들에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나왔던 내용에서 거의 유사하게 조금 확장되는 범위는 있지만 그때 초등학교 때 심화 교재를 했었다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어서 사각형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병이 원래는 도형의 닮음이었죠. 닮음을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이제 닮음에서는 그 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에서 내심과 외심,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응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일단 학생이 시험을 본다면 많은 유형을 풀어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개념을 잡아가는 거, 어떻게 보조선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감을 익혀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닮음은 어느 단원보다도 충분한 연습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3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유리수 범위 내에서로 국한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고 그냥 단순 연산이라든지 이런 기본 개념만 익히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편차가 굉장히 심한 내용이죠. 그래서 중2하는 내심과 외심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걸리고 근데 그 자체보다는 삼각형의 성질과 사각형의 성질과 닮음이 어우러져 함께 나오는 융합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아이들이 점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수능 유형의 문제들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라 그래서 중2 공부가 고등과정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개념, 특히 기하 파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개수 파트는 그냥 차근차근 정리만 잘하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지만 기하 파트는 좀 달라서 이때는 이제 이과형이냐 문과형이냐에 따라서 유형들이 좀 딱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과형 아이들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확률 같은 경우는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배우는 수학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실생활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그 고등 과정에서는 이게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비중을 좀 높이려고 경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부분을 쓰이도록 할 거여서 중등 과정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등 과정 중에서 중2 하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과정 굉장히 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식 필요 없지. 보조선만 딱 한 번, 두 번 해서 딱 긋고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경우에도 곱하거나 나누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쉬워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중2하 과정이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얘는 이과 성향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잘했는데 여기서 닮음의 활용이라든지 특히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 많이 걸린다라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이과 성향이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2까지는 적어도 자기 진로나 적성이 정해져야 중3 때 원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물론 기말고사가 좀 빨리 치긴 했지만 뭐 진로라든 뭐 고등학교 그냥 아는 고등학교 그냥 가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교 학점제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진로에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이며 그런 과목들이 개설된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2까지는 적어도 나의 진로, 이과든지 문과 혹은 어떤 계열로 갈 건지 정도는 정해 두어야 나중에 대비를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진로 적성이나 하는 검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2하 과정을 유난히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과 성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따른 진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과라고 해도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은 수학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확률, 통계 이런 부분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염두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2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3학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